네,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민주당은 몇 주째 지금 똑같은 얘기 또 하잖아 또. 뭐 이재명 나오냐? 이재명 나올 거라고 봅니까? 네, 이재명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나올 거라고 봅니까? 네. 요즘 뭐 우리 뭐 분임 토론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음해줘야 죽음해줘? 뭐 결국 그거 물어볼 거잖아. 이재명 나옵니까? 이재명 나옵니까? 나가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손해죠. 라고 하는 것은 나간다는 것입니다. 보통 정치인이 예를 들어서 뭐 나가면 제가 하면 그게 이득이죠. 라고 하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거꾸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나온다는 얘기는 뭐 한 3주 전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빨리 발표를 하세요, 이재명 의원. 왜 발표를 안 하는 거야? 나올 거면 빨리 발표를 하면 끝내잖아, 우리가. 아, 저도 월요일 날 아침에 하는 뭐 라디오 프로 3주째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들, 지금. 맨날 민주당은 질문이 이거 하나야. 이재명 나옵니까? 죽음의 조에 편성됐는데 이재명 당대표 출마하는 겁니까? 자, 이재명 의원님. 트위터 번개를 했던데 이재명 출마합니까? 네, 이재명 의원님. 이 108번내 끝났나요? 이 방송 보시면 108번대 그만 끝내시고 입장을 발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386의 어쨌든 뭐 마태형 386 마태형은 그때그때 계속 바뀌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김민석 의원이 분당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집 나갔던 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본인이 이제 출마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실제로 일각에서는 분당 가능성 점치고 있고 양영자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위원장 맡은 것도 뭐 신호탄이냐 뭐 이런 평가도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짜로 분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뭘 보고 분당을 해요, 근데 안철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보고 분당을 하는 거예요? 명이 싫은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아니 싫으면 싫어도 내부에서 그렇게 뭐 지지고 볶고 하는 거지. 만약에 분당할 거다라고 하면 뭔가 선거를 통해서 독자적인 세력화가 가능하고 그러려면은 최소한 무슨 뭐 지역 기반이 형성이 돼 있든가 아니면 명확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가셨잖아요. 곧 돌아올 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낙연 대표를 얘기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 캐릭터라는 게 이게 결국은 이게 민주 정부 그다음에 뭐 문재인 정권의 첫 총리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정당성을 가지고 사실 하는 거지 자체 동력을 빵빵하게 가지고 돌아가는 측면이 그런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분당은 뭐 이 카드도 어렵고 분당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죠. 안 된다. 자 그러면 질문은 이것도 뭐 맨날 했던 얘기인데. 근데 분당이 전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될 수 있다. 예, 근데 되면 네. 다음 총선 전에 통합할 겁니다. 아 다시 통합. 예, 그러니까 분당을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이대로만 하면 이재명이 우리 말을 들어주진 않으니까 한번 겁을 주자. 해서 나갔다가 이제 총선 전에 이거 다 분열되면 죽는다고 막 여론조사 나오겠죠. 이대로 총선 치르면 뭐 70석도 안 나온다 이런 거 나올 때 그때 이제 좋은 조건으로 통합하는. 그러니까 총선을 분당된 상황에서 치르는 거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면 두 분 다 분당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그럴 용기도 없잖아요. 뭐 지금 전당대회도 눈치 보고 있는데 뭐 하겠습니까 분당을? 그러면 요거 전에 이슈였던 끝내 오늘까지는 불이 붙지 않고 있는 이 97세대 전면론. 이 97세대 왜 전면 못 나서는 겁니까? 나서면 되잖아요. 이제 좀 나설 때도 됐잖아요. 이렇게 몇 주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97세대 왜 못 나섭니까? 강강 이박. 뭐 하여튼. 양강 양박. 양강 양박에. 이게 사람이 먼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불이 붙고 붐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세대론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지. 야 어느 세대가 다음에 할 차례야 이렇게 띄워놓으면은 사람들이 호응이 없으면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예. 이미 그래서 소멸된 떡밥이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로 치면 이준석 대표가 나와가지고 세대 교체론이 된 것이지. 이준석 대표 나오기 전에 야 이번에는 80년대 젊은 세대가 해봐라 박수 쳐가지고 분위기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97세대론을 꺼내버림으로써 더 머쓱하게 만들어버렸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겪어보잖아요. 뭐 회식 자리라든지 뭐 어디 운동회, 체육대회, 야유회, 뭐 장기자랑 이런 데서 사람 엄청 뛰어 한쪽에서 막 몇 명이서 엄청 뛰었는데 나머지 싸하면은 오히려 안 뛰운만 못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저는 이 97세대 똑같은 처지가 됐다고 봐요. 아니, 그 비유에서는 이런 비유가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김수민이 노래를 그렇게 잘한다. 거의 가수다. 춤도 잘 춘다. 막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야 진짜야? 그래가지고 김수민이 그 정도 해? 그래갖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 노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 여기는 난리 나지도 않았어요. 난리 나지도 않았거든. 한번 들어나 보자 이것도 아니야. 예, 그리고 다들 제 노래 내가 예전에 좀 들어봤는데 근데 별로 뭐 썩 잘 모르겠던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나서기 위해서 이게 97세대
그 대표론이라는 게 막 자기들이 만든 얘기고 이거 출마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막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뭔가 흐름이 형성될 텐데 그런 것도 아닌가 봐요. 그냥 앉아 있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뭐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갑니까? 뭐 새로운 희망입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하긴 뭐하고 글쎄요 우리가 뭐 한번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조건이 맞으면은 뭐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이 안 붙죠. 그리고 오히려 양강 양박 의원들 강훈식, 강병원, 박주민, 박용진 이 네 사람은 불쾌하게 짝이 없을 수도 있다. 내가 왜 쟤랑 묶여? 급이 다른데. 내가 왜 쟤랑 묶여 해가지고 난 이미 최고위원 한 번 했는데. 다 다른 급인데 갑자기 다 어깨동무하고 앉아 일어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나 박용진 대선 후보급이야. 박용진의 정치혁명이야. 왜 이래? 이럴 수 있죠. 자, 이게 제2의 이종범이라고 불린 선수가 10명이 넘었는데 아무도 이종범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 386, 근데 어쨌든 용태론에 불을 지폈던 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었고, 여전히 민주당 관련된 뉴스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비중 있게 보도가 됩니다. 그거는 뭐 왜 이렇게 박지원 비대위원장 써주냐라는 뭐 불만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 스피커 중에서는 지금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을 반영한 거기도 한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서 어제 이원욱 의원은 뭐 유독 이재명 앞에서는 작아진다, 뭐 최고위원 출마하려고 그러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기도 했는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최고위원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당대표 출마합니까? 마켓다니는 전 제품 배송비 무료입니다. 근데 반드시 로그인 하셔야 되니까요. 로그인 하시고 쇼핑하시고 한겨레 TV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최고위원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당대표 출마합니까? 우리가 이제 여의도 정치의 문법으로는 이렇게까지 계속 이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는 전당대회에서 뭔가 하겠다는 거죠. 하겠다는 건데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급의 그런 무게감이면은 최고위원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위원 출마할 거다. 이게 상식적인 흐름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박지원 전 위원장은 또 여의도 문법에 그대로 안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볼 때는 출마를 첫째 안 할 수도 있다. 둘째 최고위원이 아니고 대표 출마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금 일부 언론 기사 보면 당대표 출마할 거다라고 쓰잖아요. 한겨레가 썼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누가 썼어요 또 그거를. 그러면은 나중에는 누가 썼다 그러면 출처도 좀 확인해 오세요. 네? 출처도 좀 확인해 오세요. 뉴스 토마토였던 걸로 기억납니다. 토마토를 많이 보세요? 아까도 여론조사 거기에. 토마토 보고 오셨네. 주로 토마토를. 아니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확실히 그런 걸 하려면은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고 이렇게 깃발을 딱 들려면은 두 가지의 좀 그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확실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빚진 거 없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원욱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도 할 말 다 해야죠. 뭐 지적할 게 없겠습니까?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박지원 전 위원장 상당히 당내에서 입지가 없는데 이재명 의원까지 그나마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당내에서의 조직 흐름에서의 명분은 그래도 이재명이 데려온 사람이다. 이게 있는 건데 이재명 의원까지 들이받아가지고 그것까지 버릴 거냐. 이거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긴 하겠죠. 하지만 또 이번 전당대회 끝으로 마무리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뭘 도전하든지 간에 원칙론으로 좀 밀어붙이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평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원욱 의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이원욱 의원이 박지원 위원장 글을 좀 잘못 읽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사실 박지원 위원장은 최근에 많이 자신을 공격한 팬덤이 개딸 쪽이고 이재명 의원 쪽 지지자들이에요. 근데 박지원 위원장이 이재명이 극렬 문파에게 공격당했다고 얘기를 한 이유는 이재명은 피해자다. 그리고 이재명 쪽이 피해자고 저기 뭐 친문 직계나 이쪽이 더 나쁜 사람들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넌 왜 그러냐 이재명 너희들 또 당했었다. 똑같은 짓 할래. 이런 뜻에 더 가깝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물론 그건 있어요. 박지원 전 위원장이 딴 데에 비해서 이재명 의원을 직공하거나 이런 건 약한 편입니다. 마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공격 안 하듯이 이런 처신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그걸로는 부족하다라고 지적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그게 뭐 이재명 쪽을 뭐 피해자로 이렇게 치장해 주려고 박지원이 썼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당대회는 저는 본인이 판단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만약에 최고위원 나가가지고 최고위원 나가게 되면 대표에서 이재명 의원 찍는 사람의 일부 표를 얻어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최고위원은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그냥 이제
좀 그 전체 판에서의 그냥 일부 1분의 1이 된다. 예, 그냥 그 정도의 역할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바엔 차라리 대표로 나가는 게 맞다. 지더라도. 예, 지더라도 이렇게 져서 아예 최고위로 못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분이 확인이 된다면은 대표로 나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이게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도 나쁜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 박지원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가장 큰 피해는 이낙연계나 이쪽이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에 대항하는 사람이 박지원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럼 그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박지원이 어차피 이재명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럼 안정적으로 이게 오히려 비주류들이 관리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표로 나가도 뭐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뭔가 자리를 하나 얻는 게 박지원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소리를 내고 존재감을 더 키우는 것이 방법이라 했을 때는 대표로 나가는 게 맞고 그러면 이제 그게 관건이 되겠죠. 국민 여론조사가 비중이 얼마나 커지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가능성은 좀 낮은데 사실 집단지도 체제가 돼서 대표하고 최고위원 경선을 같이 실시하면 박지원한테는 가장 부담 없는 그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요거는 좀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하고 근데 국민 경선, 국민 여론조사 비중이 어느 정도냐 이게 이제 박지원 위원장 이재명 의원이 불출마하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 출마하고 이쪽에서 예를 들면 대항이 나와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재명의 조직표를 통해서 승리하는 그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상을 해보자면. 네. 저는 그렇게 되면 포섭된다. 아, 포섭된다. 더 약화된다라고 봐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가능한 국면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무조건 나온다. 뭐 그렇기도 하고 네. 이재명 의원이 불출마하면 이재명 의원을 따르는 지지자들이 박지원 전 위원장을 찍어주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다. 그 정도로 어쨌든 뭐 연결되어 있진 않다.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빨리 버리고 싶은 분위기잖아요 지금. 빨리 떨궈내고 싶은 분위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빨리 좀 다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째 이 혼선이. 당 대표를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당 대표를 이재명 의원이 나오면은 정리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다른 지금 나온다고 막 얘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김민석 의원이라든지 네. 그런 사람들이 정리가 되고 뭐 예를 들면은 홍영표 이렇게 해가지고 대항마로 해갖고 나와서 1대1로 붙는 건지 아니면은 죄 벌떼처럼 나와서 컷오프하고 막 이런 건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도 이후의 상황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막 컷오프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박지원 전 위원장은 버틸 수 있느냐 그런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고위원 나가야 된다?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네, 최고위원은 뭐하러 나갑니까? 아, 당대표 나가야 된다? 저더러 시키라고 하면 저도 김수민 평론가랑 비슷한 의견인데 네. 다만 위원 부담은 상당하다. 상당하다. 근데 박지원 전 위원장은 인생도 많이 남았고 모험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렇죠. 모험이죠. 네. 관심이 필요한 환경 문제. 당신의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한겨레가 펼쳐 봅니다. 펼치면 보이는 세상. 한겨레 신문 돗자리. 한겨레가 전해왔던 환경 기사들을 채워 신문 돗자리를 만들었어요. 버려진 페트병 40개를 재활용했죠. 우리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신문 돗자리를 나눠주었어요. 돗자리 위에서 환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죠.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가 더 알려지길 원한다면 지금 여기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불편해도 알아야 할 진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기에 한겨레는 계속해서 진실을 펼치겠습니다. 한겨레 서포터즈 벗. 마켓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물건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